그 김기춘 실장 경질설 이것을 조응천 비서관이 들고 왔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랬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저한테 그 구두로 보고를 하길래 네. 제가 그냥 그 특별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그냥 묵살했습니다. 자, 제가 쉬는 시간에 조응천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느냐. 네. 조응천 의원 대답이 제가 돌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지시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박관천 이 경위도 똑같이 조선일보 최모식 인터뷰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김기춘 실장께서는 전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빌딩 모르세요? 무슨 빌딩입니까? 그 강남에 있는 빌딩인데요. 모릅니다. 지금 최순실 씨 빌딩이라는 그거 말입니까? 네. 예, 저는 여기 주차 요원이 여기서 김기춘 실장을 자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의원님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 그런 데 사무실 가지고 자, 오늘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제가 아까 세월호 건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씀 바꾸시고요. 지금 조응천 의원 건도 조응천 의원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고 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뭐 제 사임 김기춘이를 곧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도니까 너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보고서가 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응천 의원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거는 김기춘 증인의 지금 기억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뭔가 계속 이제 부인을 하시는데 아니 뭐 일부러 부인하는 지금 건 아닙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한 조사를 우리가 사실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나 이 자리 달라고 부탁했던 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 일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그 부분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 되기 전부터 검찰의 인사가 있기 전에 검사들한테 전화하셨죠. 그래서 안부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뭐 사실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앞으로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전화하셨죠. 이건 검사들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모르지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무슨 실장도 아닐 때 무슨 저 검사를 불러서 물어보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일 안 합니다.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여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인사에 그동안에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두 명 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저 검찰과 법무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저하고 같이 있은 인연이 있어서 그분들이 네, 혹시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오늘 제가 그렇게 그 정도 하셨으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서울 구로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께 조언을 하시거나 자문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7인회 멤버로 청와대를 얼마 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7인의 멤버가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상임 고문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 가서 아니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네. 조언이나 자문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등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 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왕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자, 2014년 4월 5월경에 최순실 지시로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차은택 증인 이렇게 맞죠? 네,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이죠. 네네. 6월경. 네. 자, 이때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저하고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정성근. 네네, 그분하고 김종차가 나오고 셋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만났죠? 한 1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이때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었죠.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인사위원장이셨죠. 인사위원장은 맞는데요. 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서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지금 인사위원장이었죠. 제가 왜 인사위원장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자, 이때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월 달에 대통령께 가서 총리 두 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인사위원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왔으면 이 사람 누구 소개로 왔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근 후보도 대통령께서 정성근을 만나버려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사람 장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선 장관을 만들기 전에 임관을 시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관과 장관 후보들을 면담해서 그중 하나가 정성근 씨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그때 김기춘 실장께서 누구 네. 소개로 왔냐 이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냥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 질문은 인사위원장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비서실장한테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장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책임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자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처럼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7시간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틀립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제가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가 물에 빠진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네, YTN을 대통령한테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 님께서 이 비서실장 교체설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합니다. 첫 문장에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 이렇게 정윤회 부 해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착각했습니다가 아니죠. 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 첫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순실입니다. 본 지가 오래돼서 착각하셨다고요? 이제 와가지고? 네? 자, 오늘 김기춘 증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보세요, 저기. 아마 국민들이 정말 지금 가슴을 칠 겁니다. 증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저도 정인의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조사단장이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잠깐만요. 어떤 드리세요. 뭐 예. 하시는 거지 뭐. 괜찮겠습니다. 아 그럼 예. 오늘이요.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은 모른다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100번은 넘을 거예요. 모른다고 한 게. 아마 오늘 김기춘 증인 본인은 무능한 비서실장이 되고자 오늘은 작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른다고 하고 오늘 본인은 선방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어느 국민 누구도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저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어느 누구도 김기춘 증인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아요. 저녁 때 식당을 갔는데 전부 다 그럽니다. 저 김기춘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청문회고 내일은 이제 청문회가 없으니까는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요. 이번 라운드가 끝나도 원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12시 넘어서는 김기춘 증인만 남기고서 끝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끝장 청문회를 제안드립니다. 예. 아무튼 뭐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이완영 간사님 없을 이대로 때 헤어지면은 없을 때 너무나 빨리빨리 곤란해요. 진행합시다. 아무튼. 예. 예. 끝장 청문회를 합시다. 예. 아무튼 네, 다음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장재원 의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예, 김기춘 실장님, 네. 제가 오전에 좀 과하게 좀 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정계 대선배시고 또 동양이신데 제가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 저의 분노가 제 자신의 분노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분노가 담겼던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종 증인, 아까 김재열 사장하고 플라자 호텔에서 만난 건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김재열 사장하고 같이 나온 사람이 제일기획 직원이 아니고 삼성 직원이라고 그랬죠.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김재열 사장한테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요구를 전혀 안 하셨죠. 네,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장시호 증인 누구로부터 삼성에서 16억이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위치가 아니라 아니. 네. 16억이 들어온 걸 알았잖아요. 네. 그 중에 11억은 횡령하셨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그 거예요, 검찰 11억은? 조사에 한번 밝혀주시면 보면 예? 검찰 조사에서 다 말. 아니, 검찰 조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말 안 하면 안 돼요. 횡령한. 아니, 근데 16억이 들어온 걸 알았어요? 네. 누가 16억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지도 몰라요? 아니 5억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이 삼성에서. 들어왔다 칩시다. 네. 그 5억이 들어온 걸 누가 들어온지 몰랐어요? 삼성에서 삼성에서 들어왔어요? 세금 계산서 끊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들어온 거를 누가 들었어요? 아니, 삼성으로 돈이 5억이 들어온 거를 네.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까? 아니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이 회사 됐는데 통장으로. 네. 그 돈이 왜 입금됐는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그냥 들어오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 그럴 세상에. 위치였습니다. 장시효 정인 네. 5억이라는 돈입니다. 네. 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거 최순실 씨가 대표였으니까. 최순실? 네, 오케이. 알고 김재열 사장. 있습니다. 김종 차관으로부터 16억에 대한 후원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왜 16억을 그렇게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본부에 얘기해서 16억을 후원하게 됐습니까? 예. 제가 김종 차관을 만났을 때 16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얘기 들은 들었어요? 적은 없습니다. 예? 16억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김종 전 차관을 만났을 때 영재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16억이라는 금액은 누가 정했어요? 그 금액은 차후에 누가 정했어요? 실무 접촉을 하면서 정해진 누구하고 것으로 누구하고 실무 접촉했습니까? 누구하고 실무 접촉을 했어요? 구체적인지 누군지는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김재열 사장, 네. 기업 사장 맞으세요? 그 돈 얘기를 문체부하고 협상을 했어요? 문체부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누구하고 얘기인지 모르게. 그럼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본부에 얘기를 했다면서요. 16억 정도를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속기록 봐요? 그 1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결정했으며 누구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얘기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 더듬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네, 16억을 지원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차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액수에 관한 거는 들은 게 아니고 영재센터에 대한 언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본부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글로벌 마케팅 본부에 제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일하는 상무한테 그러면 네.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네요. 그게 16억이라는 후원금이 16억이라는 작은 돈입니까? 16억이라는 후원금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으며 그것이 누가 제안을 해서 누가 그걸 억셉트해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왜 나왔습니까? 제가 전달한 내용은 누구한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랑 같이 일하는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대세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영국 상무한테 이영국 상무한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영국 상무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삼성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지고 또 그것이 동계스포츠센터로 가기에 된까지 누구랑 접촉을 하고 누구랑 얘기했습니까? 동계스포츠센터 직접 얘기했습니까? 문체부를 거쳤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서 제1기획은 빠지고 삼성전자하고 문체부가 됐던 삼성전자하고 동계스포츠센터하고 직거래한 겁니까? 제1기획은 그냥 자 김종중인 그 만남에서 김재열 사장과 만남에서 동계스포츠센터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김재열 사장 네. 누가 받는 겁니까?
김종 차관은 김재열 사장한테 동계 스포츠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증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억으로는 그러시고 우리 김종 차관은 한 적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사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말 빼고 하세요.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김종 차관과 만남에서 동계 스포츠센터 후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김종 차관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듣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그 돈이 동계 스포츠센터에 갑니까? 참 기가 찹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위증입니다. 삼성에서도 제가 증인 신청을 할 것이고 문체부 동계 스포츠센터 전체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은 반드시 밝히거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장재원 의원님 질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독일의 정유라를 보호하는 삼성 집사 이름을 제가 양회성이라고 했는데 양회경입니다. 그렇게 특검에다 조사 의뢰해 주시고요. 지금 이 PPT 화면에 오디오가 나옵니까?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으로 하되 검증위원회 조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따 틀어주세요. 예. 다시 전화했어요. 예. 조금 전에 정윤회 관련 공식 문건에서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없었다고 그 말씀하셨다가 문건 제가 조금 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다 이 프린트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했다 그랬죠? 제가 자, 또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그런 것이요.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김기춘 문광희 국감 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윤회는 압니까 그러면? 정윤회도 모릅니다.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셨죠? 저하고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의원회관에 정윤회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만난 일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이 정윤회를 모른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정윤회가 그때 국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정윤회 네? 씨한테 이 다음에 한번 물어봐 자, 주십시오. 네. 저를 알고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문서를 그다음에요. 2014년 1월에 보고 여태까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그럼 저 화면 죄송합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 됐고요. 김종 차관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요. 네. 김종 차관은 차관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김종을 만나보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차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오늘 조사해봤는데요. KBO 야구 총재 하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때 김종 차관이 가서 특검
특강을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니, 한양대학교 체육과 친구 교수가 그것을 확인해줬고요. 아닙니다. 네. 두산 아닙니다. 베어스의 김종 차관이 홍보과장으로 있었거든요. 두산 베어스 네. 구단의 홍보과장을 하고 나간 그 이듬해에 제가 KBO 그러니까 총재로 갔습니다.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아니, 그걸- 김종 차관이 그 KBO에 가서 제가 아니, 그걸 다 확인했어요. 네. 네. 의원님, 저에게도 더 말씀할 이상 잠시 이제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김종 그만하시죠. 네. 씨가 무슨 홍보과장 할 때는 KBO 총재하고 이렇게 기간이 겹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아니, 이번에 전부 신문에서 말이죠. KBO 인연으로 김종 제가 차관 차관을 했다고 하기 아버지하고도 때문에. 아시고요. 네? 예? 네, 이제 부친 그만 누굽니까? 거짓말하시고. 저 부친 모릅니다. 자, 아니, 저역을 다 확인했어요. 네. 의원님, 저에게도 더 말씀할 이상 잠시 이제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김종 그만하시죠. 네. 씨가 무슨 홍보과장 할 때는 KBO 총재하고 이렇게 기간이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아니, 이번에 전부 신문에서 말이죠. KBO 인연으로 김종 제가 차관 차관을 했다고 하기 아버지하고도 때문에. 아시고요. 네? 예? 네, 이제 부친 그만 누굽니까? 거짓말하시고. 저 부친 모릅니다. 자, 고영태 증인. 정윤혜 씨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됐거든요. 이날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정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요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명숙 증인께서 이거는 우리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시는 건데 아까 차은택 증인이 했던 반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 입법 보조원으로 오디오 좀 해서 켜주세요. 활동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태민 씨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원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에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대.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윤혜 씨가 비서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은 정윤혜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면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윤서화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서화 의원 신문 시간 다 됐습니다. 이따 짧게 자 윤서화 의원 신문하십시오. 답변 드리지 마요. 시간을 넣어줘서. 네, 정윤혜 씨를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비서를 했다는 이름은 알지만은 제가 10초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자, 그러면-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왕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일단- 지시도 있을 일단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자, 2014년 4월 5월경에 최순실 지시로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차은택 증인 이렇게 맞죠? 네,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이죠. 네네. 6월경. 네. 자, 이때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저하고 그 정창, 그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성근. 네네, 그분하고 김종창하고 셋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만났죠? 한 1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이때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었죠.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인사위원장이셨죠. 인사위원장 맞는데요. 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서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지금 다른 인사위원장이었죠. 제가 왜 인사위원장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자, 이때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월 달에 대통령께 가서 총리 두 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인사위원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왔으면 이 사람 누구 소개로 왔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근 후보도 대통령께서 정성근을 만나버려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사람 장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선 그래야 장관을 만들기 전에 임관을 시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관과 장관 후보들을 면담해서 그중 하나가 정성근 씨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그때 김기춘 실장께서 누구 네. 소개로 왔냐 이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냥 그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 질문은 인사위원장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비서실장한테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장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책임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자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보자 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처럼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7시간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틀립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제가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YTN을 그때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 님께서 이 비서실장 교체설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합니다. 첫 문장에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 이렇게 정윤회 부 해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착각했습니다가 아니죠. 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 첫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순실입니다. 본 지가 오래돼서 착각하셨다고요? 이제 와가지고? 네? 자, 오늘 김기춘 증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보세요, 저기. 아마 국민들이 정말 지금 가슴을 칠 겁니다. 증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저도 정인의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조사단장이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잠깐만요. 어떤 드리세요. 뭐 예, 괜찮겠습니다. 아, 그럼 예, 오늘이요.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 김기춘 실장 경질설 이것을 조홍천 비서관이 들고 왔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랬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저한테 그 구두로 보고를 하길래 네. 제가 그냥 그 특별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그냥 묵살했습니다. 자, 제가 쉬는 시간에 조홍천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느냐. 네. 조홍천 의원 대답이 제가 돌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지시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박관천 이 경위도 똑같이 조선일보 최모식 인터뷰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김기춘 실장께서는 전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빌딩 모르세요? 무슨 빌딩입니까? 강남에 있는 빌딩인데요. 모릅니다. 지금 최순실 씨 빌딩이라는 그거 말입니까? 네. 예, 저는 여기 주차 요원이 여기서 김기춘 실장을 자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연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 그런 데 사무실 가지고 자, 오늘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제가 아까 세월호 건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씀 바꾸시고요. 지금 조홍천 의원 건도 조홍천 의원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고 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사임 김기춘이를 곧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도니까 너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보고서가 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홍천 의원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거는 김기춘 증인의 지금 기억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뭔가 계속 이제 부인을 하시는데 아니 뭐 일부러 부인하는 건 지금 아닙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한 조사를 우리가 사실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나 이 자리 달라고 부탁했던 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그 부분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 되기 전부터 검찰의 인사가 있기 전에 검사들한테 전화하셨죠. 그래서 안부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뭐 사실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앞으로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전화하셨죠. 이건 검사들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무슨 실장도 아닐 때 무슨 검사를 불러서 물어보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일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여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인사에 그동안에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두 명 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인연이 있어서 그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그 정도 하셨으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께 조언을 하시거나 자문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7인회 멤버로 청와대를 얼마 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7인의 멤버가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상임 고문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 가서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네. 조언이나 자문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등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모른다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100번은 넘을 거예요. 모른다고 한 게. 아마 오늘 김기춘 증인 본인은 무능한 비서실장이 되고자 오늘은 작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른다고 하고 오늘 본인은 선방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어느 국민 누구도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저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어느 누구도 김기춘 증인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아요. 저녁 때 식당을 갔는데 전부 다 그럽니다. 저 김기춘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청문회고 내일은 이제 청문회가 없으니까는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요. 이번 라운드가 끝나도 원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12시 넘어서는 김기춘 증인만 남기고서 끝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끝장 청문회를 제안드립니다. 예. 아무튼 뭐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이완영 간사님 이대로 헤어지면은 없을 때 너무나 빨리빨리 이거 진행합시다. 그만해요. 아무튼 예. 예. 끝장 청문회를 합시다. 예. 아무튼 네 다음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장재원 의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예, 김기춘 실장님. 네. 제가 오전에 좀 과하게 좀 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정계 대선배시고 또 동양이신데 제가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 저의 분노가 제 자신의 분노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분노가 담겼던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종 증인. 아까 김재열 사장하고 플라자 호텔에서 만난 건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김재열 사장하고 같이 나온 사람이 제일기획 직원이 아니고 삼성 직원이라고 그랬죠.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김재열 사장한테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요구를 전혀 안 하셨죠. 네,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장시호 증인 누구로부터 삼성에서 16억이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